안녕하세요. 하루 종일 듣는 사람도 힘들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일단 오래간만에 쓰다 보니까는 한 우리나라에 블록체인이 들어온 3, 4년 사이에 오늘이 가장 많이 변한 걸 느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기업들이 와서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와서 하는 행사가 굉장히 드물었었는데 각사에서 준비하고 계신 일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제목은 블록체인 DID 기반의 전자증명 서비스 소개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가 또는 정부가 아니면은 자그마한 단체라도 블록체인을 좀 제대로 활성화하고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까 해서 무슨 고민을 해야 될까라는 거를 한두 장 정도로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현재 오늘도 DID, Decentralized ID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도대체 그게 쉽게 어디서 어떻게 뭐가 다른 건지 그 얘기를 잠깐만 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사실은 블록체인 출현에 대한 대응이라고 썼지만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뭐 4차 산업혁명의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뭐 등등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뭔가 출현이 되고 있을 때 각 나라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 무역으로는 뭐 10위권 이 정도 들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의 출현에 대한 대응은 얼마나 잘하고 있나,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뭘 해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 봤고요. 제 고민을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뭔가의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지금 블록체인을 보면서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플랫폼 얘기하고 속도 얘기하고 우리가 마치 플랫폼을 가지고 뭔가 메인넷이 있으면 디앱이 있으면 그다음에 속도가 빨라지면은 서비스도 잘 되고 산업이 활성화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좀 빠진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째가 이제 저는 거버넌스, 그 다음에 팔리시, 테크놀로지, 오가나이제이션, 피플, 프로세스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이거는 꼭 블록체인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새로운 향후에 출현할 기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거버넌스는 이 새로운 기술이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전략과 정책을 정의하는 지배 체계, 그러니까 그게 정부가 됐던 어떤 아니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에서의 어떤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되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정책과 여기 테크놀로지 부분도 어떤 요소 기술이 필요한지 또 조직 간에 사실은 저는 이제 블록체인 사업하는 조직이고 그 다음에 기술하는 분은 다른 임원분이 계시고 그렇지만은 예산 할당이라든지 기차 서로 협조, 마케팅, 영업 이런 걸 다 하려면 모두 다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저와 같이 똑같이 할 수는 없어도 협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조직 간의 협력 체계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줄여서 회사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국가, 정부 아니면 협회, 컨소시엄 이 모든 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재 양성을 뚫 거고 마지막에는 프로세스. 저희가 레귤레이션 법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법에 대한 규제라는 것은 프로세스 간의 이동에 있어서의 한 기술의 출현에 의해서 그전 기술이 받쳐지지 못하던 새로운 현상들에 대해서 처리해내지 못하는 과정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성화를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공유 드리고요. 이거를 보면서 마침 여기 펄리시가 나오는데 9월 18일 날 독일 정부가 내각 전체 모여가지고 독일 분데스레기로 그러니까 독일 정부의 블록체인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한 24장짜리를 다 읽으면서 부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랑 이렇게 다르구나 또는 이런 고민을 했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몇몇 가지가 거기서 이제 주장하는 바가 그런 거죠. 이 블록체인의 이
비트코인이나 기타 암호화폐의 출현으로 인해서 뭔가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고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효율화할 수 있고 기타 등등의 굉장히 많은 장점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은 확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산업의 발전과 그 다음에 독일이 어떤 선진 포지션에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던 거로 적혀 있고요. 그중에서 전략이라고 내놓은 게 계속 혁신하겠다. 그렇지만 안정성을 유지하겠다. 투자에 관련된 모든 기본 조건하에서의 투자를 허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어떤 뭐 암호화폐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뭔가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역시나 저희 다 혁신해야 하고 투자하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한국에서 아직 회자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독일 전략 중에는 IoT와 결합된 블록체인, 그 다음에 에너지와 결합된 블록체인을 굉장히 상위 개념의 그들의 유스 케이스나 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게 눈에 띄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잠깐 공유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프라이버시 얘기를 좀 할 텐데 어차피 제가 오늘 DID와 전자증명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프라이버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런 거죠. 저희가 뭐 저는 아니겠지만 좀 어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산다든지 담배를 산다든지 할 적에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면 사실은 19세 이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yes, no만 인정받으면 되는데 주소, 이름, 주민번호, 사는 곳, 기타 등등이 다 오픈이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오픈이 되면서 저희는 굉장히 무심하게 뭐 당연히 19세 이상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을 내놓지라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굉장히 핫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자그마한 것들부터 처리해 나가는데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나라 예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 뒤로 안 가는데요. 뒤로? 예, 오케이. 예, 그래서 다른 나라에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저로서 뭔가 서비스를 쓸 적에 답답한 거는 저는 자주 들어갈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들어가서 쓸 서비스에 대해서 내 정보를 다 제공하는 게 사실 맞듣지 않지만 그 서비스를 갖다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예스를 해야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갖고 서비스에 가입도 되고 뭔가를 살 수도 있고 정보도 얻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뭔가 저는 좀 개선되어져야 될 부분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이 블록체인 기반에 어떤 게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퍼스널 데이터가 모아지는지, 그 다음에 어떤 내 데이터 중에서 뭐가 그러니까 오픈되고 뭐는 오픈이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내 데이터를 갖다가 누구와 공유하는 거를 갖다가 싫다고 할 때 그거에 가능한지, 그 다음에 지울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 캘리포니아 2020년 1월 1일부터 이런 법들을 갖다가 시행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는 아이디, 패스워드 얘기를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쓰는 아이디, 패스워드는 사실은 저만 해도 뭐 11번 가도 쓰지만 G마켓도 쓰고 기타 등등의 많은 이마트 이런 거 다 쓰고요. 그 다음에 뭐 네이버도 쓰고 다음도 쓰고 기타 등등 쓰는데 제가 쓰는 아이디가 한 100가지도 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는 굉장히 한정적인 스트링의 집합이에요. 뭐 제 이름에 숫자를 붙인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으로 뭔가를 갖다가 아이디를 갖다가 100가지의 상이한 걸 만들어내서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아이디를 갖다 어딘가에 종이에다 적어놓다가 다 기억 못하겠으니까 클라우드에 올려놨다가 불안해하다가 지금 우린 이런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아이디 패스워드를 내가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내 아이디 패스워드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기계적으로 지금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랜덤으로 스트링 32, 64비트의 스트링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12명과의 할 적에 만드는 스트링과 그 다음에 SK텔레콤 T월드 쓸 때 쓰는 그 스트링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제가 1000가지의 서비스를 활용할 때 1000가지의 다른
아이디가 생성이 되는데 그 아이디는 제 머릿속으로 만든 게 아니라 어떤 기계적인 결합이나 랜덤 숫자의 추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 추출이 된 것은 제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제가 믿을 만한 어떤 장치에 그것이 다 저장이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조건이 하나,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나의 주소나 등등을 갖다가 오픈을 했는데 그것 중에서 내가 원할 때 나의 동의를 항상 받고 그 중에 하나의 아이템만 고객과 다른 고객과 오픈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19세 이상의 나이 부분만 제가 yes, no를 갖다 누구한테 제공을 하고 그 외의 거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면, 이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실은 이제 DID라는 건데요. 이 처음에 저도 이제 DID를 보면서 이게 그 저한테 물으시는 분들은 이게 디스트리뷰티드 아이디야? 그다음에 디센트럴라이즈드 아이디야? 근데 보니까 디센트럴라이즈 아이덴티파이어,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건 아이디고요. 아이디는 정체성이고 얘는 식별자입니다.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어떤 핸드폰이라고 지금 저는 홀더, 뭐 컴퓨터가 됐던 디바이스에서 내가 랜덤으로 추출한 어떤 스트링에 의해서 나이가 나임을 증명하는 것을 발행기관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접속을 해서 내가 나임을 인정받으면 나에 대한 증명서를 제가 받아서 갖고 있게 되고요. 이 증명서를 뭔가 검증하려는 기관에 낼 적에는 이 내가 갖고 있는 증명서의 졸업 연도, 무슨 과목을 수료했는지, 학점은 뭔지 등등해서 단순히 나는 이 학교를 졸업했다 또는 수학 점수는 무엇이었다만 제공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제가 추출해 갖고 정보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보를 추출해서 주는 거는 마스터 시크릿이라는 펑션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영지식 증명 등을 이용을 해갖고 저희가 내가 나임을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여기서 이제 혼돈될 수 있는데, 물론 자기 본인 확인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나임은 당연히 알게 되겠지만 이 시스템 상에서 익명성을 보관하면서 내가 필요한 증명 자료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SK텔레콤에서 만든 디센트럴라이즈드 아이덴티파이어는 사실은 이거는 아키텍처링을 잡기 나름인데, 저희는 여기 개인 이외에 어떤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여기 관여하는 어떤 데서도 개인의 정보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한 개인정보보호 이슈 부분도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개인의 정보 흔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의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지금보다는 개선된 데이터 프로텍션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슈어는 크리덴셜을 발행하는, 크리덴셜이라면 증명서죠. 그 발행하는 주체가 될 거고, 홀더는 크리덴셜을 보유한 주체, 베리파이어는 크리덴셜을 검증하는 주체, 그 다음에 크리덴셜들이, 증명서들은 자격을 증명하는 데이터. 그래서 DID는 개인의 정보를 기술적으로 보유하는 식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 개인의 동의에 의해서 서비스 이슈어와 베리파이어가 저는 제3자한테 제 정보를 주는 걸 동의합니다 라는 기준하에 주는 게 동의되면은 전체가 다 한꺼번에 갔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여기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정보 중에서 한 개나 두 개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이런 구조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시를 들면 신원증명이나 자격증명, 소유증명, 이제 제가 처음부터 이제 기획했던 거는, 지금 현재는 내가 나라는 본인 확인만이 이 지금 인증 부분에 활용이 되는데, 자격증명,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어느 회사에 다닌다는 자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나의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 소유, 예를 들면 내가 어디 부동산을 가졌다는 소유증명, 자격, 소유, 권한에 대한 증명이 향후에 어센티케이션 시장에 같이 맞물리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서비스들을 버티컬로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통신사, 은행에 대한 증명서, 자격증명, 그 다음에 소유증명,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서는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모컵인데, 전자증명서, 이게 핸드폰에서
전자증명서 어느 것들을 갖다 선택을 해서 증명서를 받고 이것들을 뭐 QR 스캔을 통해서 전달하고 검증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몇 번 단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5년도 우리나라 전체 매출 총액이 5,300조. 근데 그 중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온라인에서 잡히는 매출은 그 중에 3%밖에 안 됩니다. 3%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모바일에서 잡히는 건 또 다시 거기에서 전체에서 한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프라인 상에 있는 모든 트랜잭션이 온라인 상으로 다 모든 원인은 뭐일까라고 생각하면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러스트가 아직 서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신뢰를 기반하지 않다. 신뢰를 기반하는 어떤 트랜잭션은 아직도 오프라인 상에서 사람이 보면서 눈으로 체크하면서 매뉴얼로 전부 다 검증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온라인 상으로 들어오는 모바일 상으로 들어오는 이걸 통해 가지고서는 온라인 시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계기를 블록체인이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탕에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전자증명 서비스는 기존에 우리가 하드카피 종이에다가 뭐 이렇게 찍고 지나가던 것들을 각각이 데이터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시그너처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만약에 제 가족관계 증명서면은 거기에 제 주소 있고 나이 있고 출생지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 각각에 대해서 발행해주는 처에서 성명을 붙여주기 때문에 이 서명 붙인 데이터 하나하나만 전달해도 그걸로서 검증이 충분히 가능한 이런 구조로 전체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증 기반의 다양한 증명 정보를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물론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증명서들을 제출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마 공무원들은 외국에 다녀오시면 출입국 증명서 이런 거 하드코피로 받아가지고 우선 종이로 프린트해서 어디에 제출하시고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종이로 우리가 제출해야만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핸드폰에 간단히 출입국 증명서 내려받아서 그거를 갖다가 필요로 하는 처에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SK텔레콤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에 뭔가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한 게 디센트럴라이즈드 아이디의 전체적인 아키텍처 설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몇몇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그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DID 얼라이언스에 들어오시겠다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자증명 서비스가 향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오프라인 상에서 운영되던 부분들이 많이 온라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믿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